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요거 20강 4번입니다. 요거 해보도록 할게요. Localization economy can be traced to the desire of individuals to compare products. 그래서 localization 지역화죠. 지역화 경제 지역화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역화 경제는 can be traced to the desire of individuals. 개개인의 욕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사용되면서 be traced to가 됐죠.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개개인들의 욕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원천을 찾자면은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To compare 지금 to 분어서 나왔으니까 한번 끊어줍시다. To compare products 뭐 하기 위해서 상품들을 비교를 하기 위한.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지역화 경제라는 것은 이제 그런 상품들을 비교하기 위한 그런 개개인들의 소비자들의 욕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Individuals may prefer to shop for shoes in a regional shopping mall because they can compare the merchandise in 4 or 5 different stores in fewer trips. 그래서 개개인들은 may prefer 선호할 수도 있다. To shop, prefer 투부정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요. To shop for shoes, 신발을 구매를 하는 걸 선호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 In a regional shopping mall, 지역이죠. 주변 지역에 regional이라고 하면 지역인데요. 주변 지역이 되는 거죠. 동네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까운 곳이라는 거죠. In a regional shopping mall, 지역 쇼핑몰에서 우리나라 치면은 뭐 이제 뭐 하남 이마트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런 데에서 신발을 구매하는 거를 선호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because they can compare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the merchandise 여기서 merchandise는 상품이란 표현입니다. 얘가 미안해요. 그래서 상품을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In 4 or 5 different stores 4개에서 5개 되는 그런 각각 다른 매장에서 똑같은 여기서 더가 쓰였습니다. 바로 그 상품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In fewer trips라고 했어요. 여기서 in 전치사구 나왔으니까 괄호를 쳐주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trip이 여행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그래요. trip은 여행인데 이제 이 trip이 보통 여행을 표현을 할 때 쓰는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약간 부산 여행, 뭐 이제 뭐 대전 뭐 이런데 어떤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이라는 의미 말고도 어느 특정 지역까지 가는 거를 trip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특정 지역이라는 것은 멀리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때로는 그냥 집 앞 슈퍼마켓 가는 길도 trip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주 짧은 거리, 보통 여행을 표현할 때 긴 거리는 travel이라고 표현하고요. 짧은 거리는 trip이라고 표현을 해요. 동시에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좀 상대적으로 좀 긴 시간 동안 여행을 가는 거는 travel. 보통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라든지 2주 정도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뭐 1박 2일, 2박 3일 이런 건 trip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 다 떠나서 거리감도 무시를 하고 이제 아주 가까운 곳에 갈 때 심지어 슈퍼마켓 가서 장 보고 올 때에도 trip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덜 왔다 갔다 하면서 각각 다른 매장에서 그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비교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역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걸 선호할 수도 있다 이거죠. 지역 쇼핑몰 같은 경우는 멀리 안 가도 되니까.
Firms selling similar products may repel one another under some circumstances, but when consumers have a demand for 땡땡 빈칸 나오고요. Similar competing establishments may locate together. Firms 기업입니다. 이러면 firm이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은 단단한 그렇죠. 단단한 이런 느낌이 있죠. firm이 형용사로 사용되면은. 근데 명사로 사용되면 기업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기업으로 보시고요. Selling similar products 얘가 이제 수식을 해야 되겠죠. 기업인데 어떤 기업이냐? 비슷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may repel이라고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싫어하다입니다. 혐오하다, 싫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repel에는. 그래서 뭔가 뭐 음식이라든지 어떤 대상을 싫어한다라는 의미로 쓸 때 repel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굳이 싫어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의미로서 뭔가 좀 밀어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단어가 밀어내다, 거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repel은 거부하다보다는 좀 더 밀어내는 거죠. 좀 떨어지는 거죠. 좀 더 절로 가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단어라 보시면 돼요. 아무튼간에 repel one another라고 했어요. one another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거고요. 얘는 each other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쓰이면요, 얘는 서로란 뜻이 됩니다. one another, each other는 그래서 서로를 좀 밀어내고 서로를 싫어할 수도 있다 이거죠. Under some circumstances라고 했어요. 지금 전치사구가 들어갔으니까 괄호로 묶어줄 겁니다. circumstance는 상황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situation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상황에서 under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이제 상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in을 써도 돼요. in이라는 전치사 써도 되는데 under라는 전치사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뭐 하에 어떤 특정 상황 하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But 하지만 when consumers have a demand for 소비자들이 땡땡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는 similar competing establishments 비슷한 경쟁 establishments may locate together라고 하는 establishment가 경쟁이란다. 설립이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 establishment가 설립된 것이라는 뜻도 있고요. 얘가 다른 말로는 건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establishment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firms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립, 존립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거예요. 이걸 추상명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뒤에 s가 달라붙었기 때문이에요. 얘가 가산명사로 나왔다는 뜻은 이걸 추상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얘를 물질명사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물질명사로 본다면은 뭐 건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 어떤 기관 이런 의미가 된다.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서로 경쟁하는 기관들 또는 기업들이 may locate together라고 했어요. locate이 이제 동사로 사용되면 위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repel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근데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요구가 생길 때에는, 그럴 때는 이러한 서로 경쟁 기업들이 서로 같이 다닥다닥 붙어서 위치를 선점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아무래도 뭐 좀 그런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슷한 걸 판매를 합니다. 비슷한 걸 판매를 하는데 보통 삼성전자가 애플 매장 바로 옆에 막 내고 그러진 않아요. 뭐 그건 좀 예의가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라탕집에 또 다른 마라탕집이 보통 안 들어오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이런 특정한 경우 하에서는 서로 비슷한 구조끼리 경쟁하는 업체들끼리 같은 비슷한 위치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였습니다. An additional shoe store in a regional shopping mall may actually benefit all the shoe stores by making the mall a more desirable place to shop for shoes. An additional shoe store. 어떤 추가적인 그런 신발 가게가 어디에 있는 거? In a regional shopping mall. 이렇게 수식을 하겠죠. 지역 쇼핑몰에 있는, 그냥 동네 쇼핑몰에 있는 데에서 그 쇼핑몰 안에 있는
그런 추가적인 더 이제 새로 들어오는 가게가 되겠죠. 신발 가게가. 그런 게 may actually benefit, 실제로는 benefit, 이득을 줄 수가 있다. 이점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어디에 이게 all the shoe stores 한번 끊어주고요. 모든 신발 가게에 이점을 제공을 할 수도 있다. 뭘 통해서? By making the mall a more desirable place. Make a,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오형식으로 사용이 된 케이스죠. 오형식. The mall, 얘가 목적어. A more desirable place, 얘가 목적어 보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는 얘가 이렇게 place를 수식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쇼핑몰을 더 그러니까 desirable이라고 하면은 얘는 욕구와 관계없이 해석하는 게 좋아요. 뭔가 욕구적인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More desirable place.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더 원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줌을 통해서 이점을 제공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어떤 곳이죠? 이게 to shop for shoes. 신발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더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로 만들어 줌을 통해 그럴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문법 팁 하나 나가는데요. 당연히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by 플러스 투부정사, 아니 by만이 아니에요.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y를 쓸 때에는 반드시 동명사나 일반 명사를 써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에 The additional store may lower the percentage of mall shoe shoppers who make purchases at each existing store, but total sales may increase due to the greater number of shoppers. The additional store, 추가적으로 새로 들어온 그런 지점은, 그런 가게는 may lower, 낮출 수도 있다. 무엇을? The percentage, 퍼센트를, 비율을 낮출 수가 있다 이거죠. 어떤 것에? Of mall shoe shoppers. 그러니까 그 몰에서, 그 쇼핑몰에서 신발을 구매를 하는 쇼핑객들의 비율을 낮출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럴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죠? Who make purchases at each existing store. Who make purchase라고 하면은 구매하다예요. 얘는 make 명사로 쓴 것 뿐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나 싶지만 저도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어디서? At each existing store. 각각 존재하는, 이미 존재하는, additional 말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미 알박기 하고 있었던 그런 가게들에서 구매를 하는 그 쇼핑객들의 비율을 낮출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저기 스타필드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하남 스타필드에 뭐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입점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새로운 브랜드가 더 추가 입점을 해요. 아니,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여기 주변 지역에서 우리 미사 여기 주변 거기에서 뭐 고깃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고깃집 많죠. 고깃집이 있는데 근데 새로운 고깃집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새로운 고깃집이 있기 전에 원래 있었던 고깃집, 사람들은 보통 거기를 갈 텐데 새로운 고깃집이 들어오니까 원래 있던 고깃집의 손님 수라든지 그 비율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새로 생겼네, 여기 한번 가보자. 원래는 A라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 C라는 뭐 가게가 새로 생겼다 하면은 그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뭐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자, 그런데 뭐래요? But total sales, 전반적인, 이렇게 세일은 이것은 할인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판매량입니다. 전체 판매량은 may increase, 증가할 수도 있다. due to 나왔습니다. 뭐뭐 덕분에란 표현이죠. 얘는 같이 외워갑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파트가 아니라 명사 써야 돼요. Due to the great number of shoppers, greater number of shoppers. 이 쇼핑객들의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전반적인 전체 매출은 증가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주변에 고깃집을 다 떠나서 무슨 뭐 인프라가 제대로 설립이 안 돼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주변에 뭐 식당도 별로 없어요. 뭐 그리고 뭐 먹을 곳도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알박기를 했어. 나 여기서 고깃집 팔래. 아무도 없네 고깃집이. 여기 블루오션이네 하고선 들어왔어요. 그럼 과연 사람들이 여기 많이 찾아올까요? 뭐 어느 정도는 찾아오겠죠. 여기 주변에서 고기를 먹으려면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방문객들이 많지가 않겠죠. 그죠?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매출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였어요. Retail establishments
Selling complementary products may also tend to cluster. retail은 얘는 그 체인점을 뜻하는 겁니다. retail이 지점이야, 지점. retail establishments. 그러니까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가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establishment도 마찬가지로 복수로 쓰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업, 뭐 가게,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retail은 소매란 뜻이에요. 도소매라고 하잖아요. retail은 소매인데요. 소매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직역을 하면은.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게들이 어떤 가게예요? Selling complementary, 판매를 하는 가게다 이거예요. complementary, 서로 보완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문법 할 때 보어가요. 왜 우리 막 저거 할 때 C라고 표현을 하죠. C. 문장 분석할 때 SVC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보어가 complement입니다. complement. 이 단어예요. 보완하다, 서로 상호 보완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complementary라고 하면.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가게들은 may also 또한 tend to cluster. cluster는 집단을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집단.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함께 모이는 경향을 띠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탕집이 있고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마라탕 먹으면 입안이 얼얼합니다. 그래서 마라탕집 주변에는 보통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이렇게 좀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theaters and restaurants often locate together. 지금 제가 한 말과 비슷한 예시를 드는 거죠. 극장과 식당들은 보통 종종 locate together,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Reflecting the fact that people like to eat out before or after seeing a show. 그래서 reflect, 반영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반사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예, 지금 문법으로 가시면은 컴마 찍고 ing 나왔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 되겠죠. 뭐뭐를 반영하면서 그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에요? That people, 사람들이 like to eat out. eat out은 외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eat out. 외식하다. Before or after. 예, 지금 전치사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동명사 들어옵니다. Seeing a show. show가, 그러니까 theater가 극장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화관일 수도 있고, 뭐 극장일 수도 있어요. show가 뭔지는 모르죠. 뭐 이제 영화일 수도 있고요. 연극일 수도 있고, 그럼 뭐 알아서도 생각하세요. 아무튼 간에 그 쇼를 본 후에, 또는 보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외식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반영하여, 식당들이 뭐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일단 지문 자체가 매우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자면은 사실 좀 중하 난이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건데,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뭐 나는 어려웠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 지문도 별로 크게 어렵지 않았고 문제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답은 굳이 안 읽어도 되죠.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하거나 뭔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다시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답은 3번이란다. 미안해요. 잘못 봤네. 2번이죠. Display variety.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2번. 네.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 이거죠. 그래서, when consumers have a demand for display variety.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다양함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그럴 때, 그런 욕구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렇다라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트렌디 스타일이죠. 뭔가 유행하는 스타일을 원할 때. 2번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요. 3번 발음이 안 나와. parking facility. 왜 발음이 갑자기 안 나죠? parking facilities. 그래요. 주차 시설. 4번 cheaper product. 더 저렴한 상품. 5번 customized service. 맞춤 서비스입니다. 이러면은 네,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다양한 게 좀 있어야 될 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양함이라는 게 이제 뭐 다양한 제품들 말고도 그냥 좀 더 많은 좀 더 다양한 가게들을 뜻하는 거죠. 같은 종류를 판매를 하더라도
예, 지금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 같은 경우 만약에 변형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충분히 글의 순서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글 순서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A, B, C로 나누진 않을 것 같아요. A, B, C로 나눠봤자 지문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가치는 없어 보이고요. 사실 어떤 특정 문장을 가지고서는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골라 넣어라 이런 게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뭐 근데 지문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지는 지문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순서로 집어넣을 만한 거는 없어 보이는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이런 거 어디 있어? An additional shoe store in a regional shopping mall may actually benefit all the shoe stores by making the mall a more desirable place to shop for shoes. 얘네들 이 문장이 좀 그나마 선택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앞문장에서 기업이 이러이러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the additional store may lower the percentage of more shoe shoppers who make purchases at existing store, but total sales may increase due to the greater number of shoppers.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매출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간적으로 봤을 땐 매출이 더 증가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an additional shoe store랑 얘랑 이 다음 문장은 상당히 그게 비슷합니다. 뭐가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여기 retail establishment 여기 가기 전에 여기다가 4번 또는 5번을 집어 넣고서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원래 들어갈 자리 여기에다가 이제 뭐 4번 뭐 이렇게 넣고 그러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걸 봐야 되겠습니까? 더가 붙었죠, 더가. 여기 앞에서는 on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미 얘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한번 additional shoe store가 한 번 더 나왔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세밀한 것을 보고서는 좀 추론해서 판단을 하여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리고 이제 어법으로 들어간다면은 사실 어법도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뭐 by 플러스 동명사라고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선 장난질 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어떤 단어를 이제 교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어 교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안 보이네요. 근데 문법은.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어요. 여기서 make 대신에 makes를 집어넣는 거죠. s 붙여서. 이러면은 굉장히 지엽적인 지문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단수냐 복수냐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문제를 제출하게 된다, 출제를 하게 된다면 얘가 percentage가 하나가 있고요. 명사가 shoppers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과연 어떤 게 핵심으로 받아줘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지문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부분 표시 플러스 전치사 명사라고 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부분 표시가 들어간 다음에 보통 of를 씁니다. 그럼 전치사를. 그 다음에 명사를 씁니다. 그 명사가 단수 명사가 들어올 수 있고 복수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서 이 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스위치는 반드시 of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스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ake가 쓰인 거예요. 이게 percentage가 s가 안 붙었잖아요. 얘가 단수처럼 봐서 of부터 shoppers까지 보통 선생님이 전치사구는 앞에 나오는 명사 수식하고 걔가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핵심이겠네. 얘 지금 단순에 s 붙여야 되네. makes라고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만약에 얘를 makes로 바꿔준다면은 그렇게 안 봐도 관계대명사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who 대시 아니에요. percentage를 선에서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위치가 아니라 who로 들어왔기 때문에 shoppers가 선행사라는 것을 공고히 해주는 거가 되겠죠. 그런 거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아니 뭐 진짜 뭐 접속사도 없어 뭐
사실 어법 문제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어법 문제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이제 글의 의도 같은 거, 출제자의 의도라, 그러니까 출제자란다, 화자의 의도, 주장이라든지 필자의 주장을 고르시오, 막 이런 거를 이제 따지고 본다면은 이제 그 주장 자체가 실제로는 이제 뭐 좀 매출액이 떨어질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자면은 서로 붙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쓴 내용이죠. 만약에 이걸 제목으로 따지자면은 뭐 서로 경쟁하는 업체 붙어 있어도 되는가 뭐 이런 게 이제 또 제목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것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서술형을 쓸 만한 그런 굉장히 좀 복잡한 문장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려운 문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그렇고요. 넘어갑시다. 자, 21강의 게이트웨이죠. 그죠? 맞죠? 게이트웨이 봅시다. 21강 게이트웨이. Enabling animals to 땡땡 is an almost universal function of learning. 그래서 enabling animal 이 구조가 enable 투부정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동사 원형. 다 동사 원형 쓰였죠, 여기도. enable A 투부정사 구문이 됩니다. A가 투부정사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다라는 뜻이에요. A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케 하다. 그래서 동물들이 땡땡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얘가 핵심 주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동사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동명사 주어니까 is로 받아줘야 되고요. is an almost universal, 거의 universal function of learning이라고 했어요. universal이라고 하면 보편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universe가 우주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universal이라는 건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인 기능이죠. 어떤 기능? of learning. 학습의 보편적 기능, 거의 보편적인 기능이다 이거예요. 동물이 뭐뭐 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봅시다. Most animals innately avoid objects they have not previously encountered. 대부분의 동물들은 innately, 천성적으로, 본능적으로 innate라는 것은 본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에 내재된 이런 의미예요. 천성적으로 avoid, 피한다, objects, 대상을 피한다. 근데 어떤 대상이죠? They have not previously encountered. 여기서 they부터 encountered까지 object를 수식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y have not previously, 그들이 이전에 encounter는 마주치다라는 표현이죠. 대립하다, 대립하다. 보통 마주치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개체들이 예전에 마주친 적이 없는 그런 대상을 천성적으로 피한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거죠. 지금 여기 사이에서 문법 구조로 들어가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된 거겠죠. Unfamiliar objects may be dangerous.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이란 뜻이죠. 낯설은 이런 거죠. 익숙하지 않은 대상은 여기서 object는 대상인데 이게 살아있는 걸 수도 있고 뭐 살아있지 않은 거 뭐 무생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may be dangerous, 위험할 수도 있다. 지금 세미콜론 나왔습니다. 세미콜론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문장 한번 끊고 돼. 그런데 문장이 아예 다른 성격을 띠지는 않을 것이고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앞에 문장과 연관성이 짙을 것이다를 얘기를 하는 게 세미콜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다. Treating them with caution has survival value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생략이 된 거를 컴마 찍고 미안합니다. 컴마가 일종 컴마 역할도 하는 거죠. 세미콜론은. 그러니까 컴마 찍고 ing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그렇다고서는 바로 연계를 지으면 되겠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냐? 위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treating them with caution has survival value 이런 식으로.
thus 이런 거를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보통 컴마 찍고 ing가 들어가면은 얘는 동시동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분사구문으로 쓸 때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동시동작이나 아니면은 and로 보통 치환을 해주면은 빠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한다 또는 동시에 뭐뭐 한다,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라고 해석을 해주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집어넣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treating them,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대상을 다루는 거죠. treat A with B 구조입니다. treat A with B. A를 B로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B를 가지고. 근데 이럴 때 보통 treat A with B라는 구조에서 B에는 보통 어떤 성격의 단어가 들어가냐 하면요. 얘는 도구보다는 어떤 자세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treat him with care. 조심히 다뤄달라. 이런 거죠. with care, with caution 이런 식으로. 자세를 나타내는 그런 추상적인 명사가 보통 많이 들어갑니다. treat A with B라고 할 때는. 네, 그래서 도구가 아니다. caution이라고 하면 주의죠. 얘는 뜻이. 주의하며, 즉 조심히 그러한 대상을 다루는 것. 그것이 has survival value. 생존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죠. If persisted in, however, such careful behavior could interfere with feeding and other necessary activities to the extent that the benefit of caution would be lost 라고 했어요. If persisted in 이라고 했어요. 만약 그러하다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쓰였냐 하면요. however는 묶어주고요. 얘는 문장 앞으로 빼도 되죠. 하지만 문장 앞으로 빼버리시고요. 그냥 깔끔하게. If persisted in 여기까지가 if절입니다. 더 이상 길게 넘어가지 않아요. Such careful 이렇게 들어가는 such부터는 얘는 주절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주절이에요. If persisted in 자체가 얘가 지금 PP로 사용이 된 거죠. persist라는 것은 고집부리다 또는 뭔가를 이제 주장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집부리다, 주장하다. 네. 그래서 if persisted in 하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근데 이게 고집을 부린다라는 게 어떤 고집을 부리느냐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계속 이 뒤에 문장을 보시고서는 봐도 이제 힌트가 나오는데 such careful behavior 그러한 조심스러운 행동이 could interfere 방해할 수가 있다 이거죠. with feeding and other necessary activities라고 했으니까 얘가 말하는 그 고집 부린다라는 게 앞에 나와 있는 거랑 연결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하여서 계속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만 다루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어는 언어는 유기체예요. 유기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앞문장과 뒷문장 그리고 그 문맥, 그 행간을 읽어 내려가면서 뉘앙스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persist란 단어가 뭔가 고집을 부리다, 계속 주장하다 이런 느낌인데 얘가 지금 if로 쓰인 다음에 주어가 생략이 됐어요. 그 다음에 persisted, 그 다음에 in이 있었어요. 계속하여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계속하여서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이런 느낌이 되는데 어떤 걸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결론이 났다면 이 앞에 거에서 힌트를 찾고 뒤에 거에서 힌트를 찾아서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유추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만 다룬다면 such careful behavior 그러한 좀 조심스러운 행동이 could interfere 방해할 수가 있다. 어떤 걸 with feeding and other necessary activities. feeding이라고 하는 먹이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식사죠. and other necessary activities. 그 외로 다른 필요한 활동들을 방해할 수 있다. interfere with 명사. 그 명사를 방해하다. 여기 앞에서 끊어주고요. to the extent that 이제 통째로 외우세요. to the extent that은 뭐뭐의 범위까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뭐의 범위까지 또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뭐뭐의 범위까지는 얘는 있는 그대로의 의미고 뭐뭐할 정도까지
이렇게 의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뒤에 이제 문장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the benefit of caution will be lost. 주의하는 것에 조심하는 것에 그런 이점이 would be lost.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수준까지, 그 정도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뭔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낯설은 개체는, 낯설은 대상은 위험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한 개체를, 그러한 대상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생존 가치가 연계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문맥이 바뀝니다. 하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만 다룬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조심스러운 행동이 식사라든지 밥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자연에서 어떤 들고양이라든지 들개가 먹을 걸 찾았다고 칩시다. 근데 처음 봐요. 처음 생겼어요. 뭐가 있을까요? 탕후루를 봤다고 칩시다. 탕후루를 봤는데 이제까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심스러워. 킁킁대기도 해. 그런데 계속해서 킁킁대기만 하고 건드려보기만 하고서 이러면은 먹질 못하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로 다른 필요한 활동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먹여야 되는데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계속 조심스럽기만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조심하는 그 이점이, 조심해서 생기는 이점이 사라지는 정도까지 그렇게 방해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turtle, 거북이는 that withdraws into its shell at every puff or wind or whenever cloud casts a shadow will never win races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절이 상당히 깁니다. 얘부터 shadow까지가 터틀을 수식을 하겠죠. 그죠? 거북인데 어떤 거북입니까? withdraw라고 한다는 것은 얘는 withdraw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얘도. withdraw가 첫 번째 의미로는 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인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withdraws into its shell이라고 했어요.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withdraws into. withdraw가 인출하다, 빼다, 빼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네요. 후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ithdraw는. 뒤로 빠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빼다라는 의미는 똑같아요. 후퇴하다니까. 근데 이럴 때 이거를 빼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into를 썼잖아요. 어디 안으로 라는 느낌이 돼서는 이때 withdraw는 후퇴하다라는 뜻입니다. 후퇴를 하니까 자기의 그 등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빼다라고 하니까 왠지 얘가 몸 밖으로, 껍질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withdraw는 인출하다, 빼다. 근데 거기에 더해져서 후퇴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원래 그만큼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뒷공문에 빼는 거예요. 다시 뺀다 이거예요. 진짜 당겨서 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이때 withdraw를 후퇴하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진짜 빼서 껍질 안에서 머리를 빼고 다리를 뺀다 이 느낌이 아니라 withdraws into its shell, 그 이제 등껍질 안으로 매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들어간다라고 해야 되겠죠. At every puff, 지금 at 전치사 들어왔으니까 한번 끊어줍니다. puff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번 뭔가 큰 숨을 내뱉을 때 그걸 puff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숨을 내뱉는 게 아니라 puff of wind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바람이 한번 훅 하고 부는 거를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puff는 그래서 훅 하고 부는 거, 부풀리는 거, 그러니까 훅 하고 부는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바람이 매번 불 때마다 또는 whenever cloud casts a shadow. whenever 복합 관계 부사 나왔죠? 그래서 뭐뭐 할 때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 동사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every time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러면은 뭐뭐 할 때마다 every time. cloud, 구름이 cast, 들이우다라는 뜻입니다. cast라는 단어에다가 shadow 같은 걸 쓰면은 그림자를 들이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cast는 들이우다. 매번 구름이 그림자를 들이울 때마다, 그럴 때마다 껍질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런 거북이는 would never win races. 경주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얘 지금 어떤 거를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Not even with a lazy rabbit. 그러니까 바로 rabbit 나오죠. 심지어는 with a lazy
rabbit, 게으른 토끼를 상대로 경주를 할 때에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To overcome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죠. 얘는 지금 to 부조사 뒤에 컴마 들어가 있는 그 디테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overcome 같은 극복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되겠죠. 극복하기 위해서는 almost all animals, 거의 모든 동물들은 habituate to safe stimuli that occur frequently. habituate, 습관으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habituate, 그러니까 적응하다 또는 습관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이제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habituate to safe stimuli, 어디에 적응하느냐, 어디에 익숙해지냐, safe stimuli, 안전한 자극이죠. stimulus라고 하면 걔는 단수입니다. stimulus를 왜 안 써죠? stimulus를 쓰면은 걔는 단수 자극이에요. 자극 하나예요. stimuli,라고 하면 얘는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자극들이 되는 거예요. 안전한 자극들에 적응을 한다, 익숙해진다 이런 표현으로 쓰시면 되겠죠. That occur frequently, 자주 발생하는 그런 안전한 자극에는 좀 익숙해진다 이거죠. Confronted by a strange object, an inexperienced animal may freeze or attempt to hide, but if nothing unpleasant happens, sooner or later it will continue its activity. confronted by, 얘 지금 분사구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PP 쓰였고요. PP 쓰였으니까 by 플러스 행위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괄호를 쳤는데요. 없애버리면 안 돼요. 얘 없애면 얘만 남는데 이렇게는 못 씁니다. 분사구문은 한 단어만 못 써요. 어쨌든 얘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괄호가. by a strange object, 이상한 대상을 마주쳤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원래 문장으로 복귀시키면은 when an inexperienced animal is confronted by a strange object, 이렇게 되겠죠. 그때 마주쳤을 때 an inexperienced animal, 경험이 없는 이런 뜻이죠. 무경험의, 경험 없는 초자의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경험 없는 동물은 may freeze, 이게 얼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의역을 해서 언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진짜 냉동시키다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꼼짝하지 꼼짝도 못하다 이런 의미로 가시면 되겠죠. 꼼짝 못하거나 or attempt to hide, attempt,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투부정사랑 같이 들어갑니다. 숨으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But 하지만 but 나왔으니까 문장 한번 끊어주고요. If nothing unpleasant happens, 만약 그 어떠한 불편한, 불쾌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nothing이니까 안 그런다면 sooner or later, 머지않아 it will continue its activity, 본인이 하던 그 개체, 그 동물이 하던 활동을 계속 이어서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The possibility also exists that an unfamiliar object may be useful.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That an unfamiliar object, 그 얘가 어떤 가능성이냐 이거예요. 지금 exist는 존재하다는 뜻의 얘가 일형식 자동사예요. 완전 자동사입니다. 그 뜻은 얘는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that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얘 possibility랑 연결을 지으셔야 돼요. 이때 exist 뒤에 나와서 잠깐만 얘 타동사 아니야? 얘 동사인데 얘 대절이니까 얘 명사절이네? 뭐뭐 한다라는 것도 존재한다. 대절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절 이하라는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원래 the possibility that an unfamiliar object may be useful also exists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앞에 주어를 수식을 하는 거가 되는 건데 동격절 대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러면은 also exists 얘가 뒤로 빠지면서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앞에 쓰는 게 맞아요. 이 possibility 뒤에. 그런데 가독성 때문에라도 뒤로 빼준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useful까지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익숙하지 않은 개체가 대상이 maybe useful, 유용하다라는 뜻이죠.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so, 따라서 if it poses no immediate threat, pose라는 것은 이 단어는 정말 threat이랑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동사입니다. pose a threat, 위협을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위협이 있다라는 거죠. pose a threat이라고 하면 위협을 가하다 또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포즈는 뭐 어떤 사진 포즈를 취하다 이런 포즈가 아니라요. 제기하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제기하다. 그래서 if it poses no immediate threat, immediate랑 즉각적인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즉각적인. 그 어떠한 즉각적인 위험성도 제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그 어떠한 즉각적인 위험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closer inspection, inspection은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closer, 가까이 보는 거잖아요. 더 자세한 조사가 maybe worthwhile을 썼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자, 이 worthwhile이랑 worthy랑 이 차이점 좀 알아가십시오. worthy를 쓰면 가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은요, worthy는 앞에 나오는 명사가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it's a worthy, you are worthy.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This car is worthy. 이 자동차는 가치가 높아요. 이런 건데 worthwhile은 while이 무슨 뜻이에요? 뭐만은 동안이거든. 얘는 동작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closer inspection을 수식을 하는데 이 inspection이 동사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명사잖아요. 얘가 어떤 추상 명사라, 그러니까 어떤 물질 명사가 아니잖아요. 추상 명사잖아요. 행동과 관련된 거잖아요.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더 자세하게 조사해 보는 것도 그러할 동안 생겨나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enabling animals to 땡땡 is an almost universal function of learning. 거의 보편적인 기능이다. 학습에 대한 거의 보편적인 기능인데 뭐 동물들이 땡땡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그럼 한번 봅시다. 1번 weigh the benefits of treating familiar things with care. 그래서 weigh, 얘는 무게를 재다라는 뜻이에요. 저울질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기억하세요. weight가 되잖아요. 뒤에 t가 붙으면은 그거는 명사로 무게가 됩니다. 무게, 체중이 돼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h로 끝나면, 왜냐면 weigh 이렇게 쓰이면은 얘는 동사입니다. 무게를 재다, 저울질하다. 저울질하다는 건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나은지 저울질하다. 그럴 때도 쓰는 동사예요. weigh the benefits, 이점을 저울질하는 거죠. of treating familiar things with care. 익숙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점을 저울질하는 것. 그걸 가능케 하는 것. 아니죠. 익숙한 것을 굳이 저울질할 필요는 없죠. 얘는 아닐 거고요. 자, 2번. Plan escape routes after predicting possible attacks. 그래서 escape route라고 하면은 이제 도망칠 길이 되는 거죠. 루트는 이제 이거 뭐였죠? 도망치는 도주 경로? 경로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루트를 도주 경로, 경로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루트라고 하면 어디까지 도달하는데 그 가는 길을 루트라고 하기 때문에 뭐 경로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scape는 이제 도망인 거죠. 피난 경로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계획하는 거죠. After 언제 후에 predicting possible attacks. 그래서 존재 가능한 그런 공격을 예측한 후에 도망칠 수 있는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예측하는 거 그거 아니었어요. 3번 overcome repeated feeding failures for survival. 생존을 위해 feeding failure라고 하면 식사 실패가 되는 거죠. 먹이를 먹는 것에 실패가 됩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repeated이라고 했으니까. 반복되는 식사 실패를 생존을 위해 극복하는 거 이거 아니죠. 4번 operate in the presence of harmless stimuli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harmless라고 하면은 무해한이란 뜻이죠. 해가 끼치지 않는 stimuli, 자극. 무해한 자극의 존재 안에서 operate, 운영하는 겁니다. 운용하는 거. 무슨 말이냐? 움직인다 이거예요. 운용한다라는 것은. 4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죠,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를 했던 게, 무해한 자극의 존재를 가지고 그런 존재 속에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 본인의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가능케 하는 거,
동물들이 그렇게 그런 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은 거의 보편적인 학습에 대한 기능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학습을 했으니까 얘가 배웠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 얘는 무해해, 얘는 괜찮아, 얘는 무서운 게 아니야라는 이제 그런 스티뮬라이, 그런 자극, 이러한 자극은 safe stimuli,라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걸 학습을 해버렸으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operate, 운영을 한다는 거죠. 뭐죠, 움직인다라는 거죠.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문장을 읽어야지만 첫 번째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뒤에 문장 보시면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safe stimuli 여기 나와 있죠. 이 뒤쪽을 읽었어야지 첫 번째 문장이 나오는데, 물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글 순서도 그렇고요. 이 글의 특징 자체가 얘가 결론부터 맨 처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디 들어와야 되냐 하면요, 맨 끝에 들어와도 손색이 없는 문장인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집어넣고서는 그 다음에 세부 설명을 제시를 한 그런 글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답은 4번이 되겠죠. 왜냐? 5번은 뭐예요? Monitor the surrounding area regularly. 그래서 주변 지역을 규칙적으로 감시하는 겁니다. 모니터는 감시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함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니까 계속 treating with caution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거 감시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는 지금 필자의 주장 자체가 계속 조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계속 조심하면은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이 필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동물들이 킁킁거리면서도 이렇게 결국에는 먹기도 하고 뭐 자기 할 일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좀 조사를 마친 다음에 얘가 안전하구나 라는 판단이 든다면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무조건 treating them with caution has survival value. 무조건 이렇진 않다. 너무 심해지면은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난다. 라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 글을 이제 변형으로 낸다면요, 오히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빈칸에 나와 있는 요거 이제 4번 문장 operate in the presence of harmless stimuli 같은 경우에서 얘 harmless 대신에 얘를 harmful로 바꿔주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harmful. 이러면 진짜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글 자체가 첫 번째 문장이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난이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전부 다 읽고 난 후에도 지금 속어법으로 1번부터 5번까지 1, 2, 3, 5번을 속어법으로 없앨 수는 있어요. 쉽게 없어지죠, 얘네들은. 왜냐하면 얘네들 자체가 어려운 예시가 아니었어요. 헷갈리지 않았단 말이죠, 함정치고는. 그런데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이 문장이 원래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잘 안 읽힙니다. 그러니까 왜 harmless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왜? enable animals to 그 다음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니까 treat them with caution 이런 문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harmless보다는 harmful이 나왔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거 가지고서는 좀 장난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낱말을 고르라고 할 때 harmless 대신에 harmful을 넣는다라든지 그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요. 우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학습의 그 순기능, 학습의 보편적인 순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학습을 했으니까, 얘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학습했으니까, 그러니까 operate, 운영하는 거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만약에 단어들을 이제 또 보자면은, 얘 같은 경우 if persisted에서 persisted 말고 다른 이제 분사 구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반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의미가 뭘까요? 얘는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이제 고집 부리는 거 반대 의미. 그러니까 뭐 글쎄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극복하다, 아니면은 뭐 마음을 바꾸다라든지 어떤 다가가는 그런 자세를 뭐 그런 태도를 바꾼다라든지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걸 단어로 하나로 바꾸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단어는 없지만 보통 그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여기 interfere 같은 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interfere 말고 help 같은 거,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거, 그런 게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단어의 반대 의미로 들어갈 만한 거를 찾으시면 돼요. 이 withdraw 같은 경우 얘도 밑줄 쳐놓고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보통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 자체가 인출하다 빼내다라는 뜻이니까 얘 자체가 좀 헷갈리는 단어로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밑줄은 치되 건들진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네네네네. 그렇죠. 이런 거 safe 대신에 dangerous, dangerous stimuli, harmful stimuli 이렇게 또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거 말고는 뭐 별로 단어 뭐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말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뭐 딱히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뭐 treating them with haste. haste는 빠른이란 뜻이에요. 빠른. 뭐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런 뜻입니다. caution 주의의 반대말이 되겠죠.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빨리빨리 행동하는 거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팁 같은 걸 드리자면 이런 거 봤을 때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낱말을 찾으라 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낱말이 들어가냐면요. 어법과 관련 없이 의미적으로 고르셔야 되고요. 보통 그러면은 그 반대 의미가 너무나 뚜렷한 그런 명사나 동사 위주로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는 좀 애매한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은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글의 순서로 따진다. 글의 순서로 따지자면은 이 enabling animals 얘 같은 게 딱 넣기 좋거든요. 사실 글 순서로 넣을 때. 근데 아마 얘를 변형으로 낸다면 얘를 건드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이 enabling 시작을 하니까 보통 이런 거 꼭 좀 공부 좀 했다 하면은 얘가 어디 들어갈지는 당연히 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얘를 건드지는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건든다고 한다면은 보통 이런 거 confronted부터 activity까지 이 세 줄 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애매한 위치거든요. 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얘도 to overcome this problem, almost all animals habituate self-stimuli that occur frequently. 얘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confronted를 넣잖아요. 그러면 좀 진짜 애매해져요. 애매해지고요. 난이도도 올라가는데 근데 좀 합리적인 합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비합리적이에요. 얘는. 근데 to 부정사를 넣잖아요. 이 to overcome 얘는 좀 합리성이 있습니다. this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시 형용사가 얘 가지고서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을 만한 그런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길이 보인다 이거예요. 길이 안 보이면은 그건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길이 보이잖아요. 얘는 그런 거를 가지고 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법 문제로 본다면은 to the extent that 대신에 which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that 대신에 which. 왜냐면 extent가 선행사인 거예요. which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잠깐만. to the extent which. which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지문에서는 안 돼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which가 들어가는 구조도 있습니다. 당연히 선행사로 받아주는.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지금 완전 문장 들어가니까 that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which 쓰인다라고 하면 반드시 틀린 걸로 봐야 되겠죠. 뒤에 완전 문장입니다. benefits 주어고 would be lost. 얘 지금 수동태로 사용이 되는 거죠. 목적어는 따로 없고요. 완전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that 떠야 돼요. 접속사 that. 아까도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문장 들어온다고 했었잖아요. which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얘를 이제 어법 문제를 낸다면 요게 밑줄 치고선 which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거 if persisting ing로 바꿔주는 경우 안 됩니다. 그래서 ing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고 if persisting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명사가 들어와야 돼요. 능동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명사 없잖아요. 수동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숨차. 그래요. 이거 스티뮬라이 제가 설명했죠. 얘 복수라고. 그러니까 occur, 스위치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 말고는 뭐 이제 뭐 안 보여요. 그 말고는.
나름 좀 더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술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 첫 번째 문장이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문장이. 왜냐하면 이 단어 의미들이 되게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는 if persisted in, 여기서부터 이 문장이 lost까지, 이 문장이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긴 양이 되는데, 이렇게 긴 거를 보통 서술형으로 출제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얘 자체가 이미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있으니까 얘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그리고 얘도 그렇고 그런 걸 가지고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confronted, 얘도 그렇고요. 근데 얘도 너무 길기는 해요. 예. 그 말고는 딱히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건 따로 없어 보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수업은 랩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또 이제 몇 번이었죠? 1번이죠? 1번 봅시다.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Big data is often automatically generated by a machine. 그래서 빅데이터는 우리나라 빅데이터라고 하죠. 큰 데이터 말고 Big data is often automatically, 종종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거예요. B 플러스 PP 이 구조,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엮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동태라고.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By a machine, 기계에 의하여. Instead of a person being involved in creating new data, it's generated purely by machines in an automated way. 그래서 instead of a person, 한 사람이 being involved, 얘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끊고요. 얘가 주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뭐뭐 대신에 들어갔는데 ing 들어갔어요. 분사구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나왔어요. Instead of a person is involved 이렇게 쓰면 얘는 오히려 틀린 겁니다. 알겠죠? 얘 분사구문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being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stead of a person, 한 개인이 being involved in creating a new data,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참여하는 것 대신에,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것 대신에 it's generated, 이러한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는 나타냅니다. 이때 it은 새로운 데이터는 생성된다. purely by, 온전히 라는 뜻입니다. purely는 순수히 온전히, 여기서 온전히라고 보셔야 돼요. 온전히 by machines, 기계에 의해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In an automated way. automate라는 동사입니다. 자동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동화시키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in an automated way, 자동화된 방식으로 기계에 의해 온전히 기계가 생성을 한다 이거죠. If you think about traditional data sources, there was always a person involved. If you think about, 너가 생각해 본다면 뭐에 대해서? Traditional data sources. 전통적인 데이터 원천 소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there was always a person involved. 항상 사람 한 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가실 건데요. 이거를 이제 보실 건데,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런 거 찾을 때는 이제 this나 the나 이런 거 좀 찾으셔야 돼요. this, the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것부터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없다 하면은 첫 번째 문장부터 좀 쭉쭉 읽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첫 번째 문장 아니면 마지막 문장을 읽으셔도 좋아요. 어떤 걸 선택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겨도 됩니다. 만약 시간이 없으면 짧은 것부터 읽으시면 돼요. A lot of sources, A의 첫 번째부터 보자. A lot of sources of big data, 빅데이터의 많은 소스들이 are generated without any human interaction at all. 생성이 된대요. 여기까지 주어였고, 생성돼요. 뭐 없이 without any human interaction at all. at all은 전혀란 뜻이죠. any 같은 이런 부정이 들어갔을 때 같이 쓰입니다. 네. 깜짝이야. 뭐 꺼진 줄 알았네. 네. any, without 이런 거. 네. 이런 거. 그래서 그 어떠한 인간의 상호작용 없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생성이 된다. 넘어가요, 일단. B 읽어봅시다. Somebody had to deposit money or make a purchase or make a phone call or send a shipment or make a... 너무 길어. Somebody, 누군가가 had to deposit money.
돈을 deposit이라고 하면은 뭐죠? 예금하다. 집어넣다라는 뜻이에요. deposit. 입금하다랑 비슷하기도 하죠. 근데 deposit은 그래요. 말 나온 김에 은행이라든지 그런 돈과 관련된 디포짓을 쓸 때에는 예금으로 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에 집어넣다는 뜻이에요. 디포짓이. 그리고 얘가 자연 계열에서 쓰이는 용어로 나온다면은 뭐라고 하죠? 그 토양이 쌓인 거를 누적과 같은 의미에서 퇴적! 그래요. 그런 느낌이에요. 퇴적. 디포짓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누적이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쌓아져 가는 것을 디포짓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포짓이. 여기서는 money 들어왔으니까 돈을 집어넣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or make a purchase. 근데 얘는 이제 이 정도 읽었잖아요. 그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나타내는 겁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뒤에 걸 보시면 this is not so for big data in many cases. 얘도 별 의미가 없네요. 넘어가요. 그럼 빨리 C로. Consider retail or bank transactions. retail 소매? 그러니까 가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retai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고 파는 걸 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고 파는 거. 그러니까 도소매라고 보시면 돼요. or bank transaction이라고 했어요. bank는 은행이죠. transaction은 거래입니다. 거래. 그러니까 도소매 거래라든지 아니면 은행 간의 거래를 고려를 해보면 telephone call, detail records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라는 거네요. 지금 얘가 지금 주절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얘가 주절이네요. 그 명령문이네요. 얘 지금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시간이 오히려 낭비가 되네요. 이러면. 근데 보통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읽어보는 게 더 빨리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나마 B랑 C랑 연계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은 얘 지금 C 같은 경우에 consider 고려해봐라. 이러한 점을 고려해봐라. 저것도 고려해봐라. 얘도 고려해보고 쟤도 고려해봐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Bank transactions, deposit money, telephone call, detail records, phone call, product shipments, send a shipment, invoice payments, make a payment. 이런 게 이제 좀 겹치는 것들이 있죠. 이러면 얘네 둘이 아주 높은 의미로 관계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B 다음에 C 아니면 C 다음에 B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앞에 consider가 붙었잖아요. 하필 뭐뭐를 고려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B가 나올 C, B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아집니다. 물론 확실한 건 한번 더 확인 사살을 해봐야겠지만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슬슬 골라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 A가 끝나는 게 만약에 옛날 방식을 생각했다면 항상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a lot of sources of big data are generated without any human interaction at all. 그 어떠한 인간 상호작용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들어갈 확률은 가장 낮습니다. 그럼 B나 C로 시작해야 되는데 C가 consider로 시작을 하니까 consider. C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그나마 적절해 보이죠. 일단 얘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Consider retail or bank transactions. 물론 이제 이렇게 했다가 당연히 B로 먼저 시작을 해야겠구나 라고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Consider retail or bank transactions. 그 도소매나 아니면 은행 간의 거래. 그리고 이게 지금 병렬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1번 retail or bank transactions, 2번, 3번, 4번 병렬 구조입니다. 얘네들을 고려해봐라 이거예요.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telephone call detail records라고 했어요. 휴대전화, 전화 건 내역이죠. 이거 detail, 그러니까 전화 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detail records라고 하면 이게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발신, 수신 그런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oduct shipments, 제품 shipment라고 하면 배송이죠. 배송. 제품 배송,
또는 invoice payments. invoice는 송장입니다, 얘가.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우편물을 보낼 때는 invoice를 쓰면 송장이 됩니다. invoice payments라고 하면 얘가 송장 요금이 되는데 얘가 근데 이럴 때 송장 요금이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인보이스가 우편물을 쓸 때에는 송장이 되고요. 우편물이 아닐 때에는 얘는 청구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구서. 뭔가 돈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도요금 청구서 그런 거 bill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invoic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보통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런 게 날라오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쓰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인터넷에서 쇼핑몰에서 그냥 주문해가지고서는 이제 돈 그때 바로 지불하고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인보이스 같은 게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요.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럼 대량 구매를 했을 때 먼저 선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가져다 주고요. 거기다가 송장을 같이 끼워 넣어요. 그럼 그 송장에 나와 있는 계좌 번호라든지 그런 정보를 토대로 이제 돈을 송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청구서예요. 얘는 그러면 송장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청구서 역할을 하겠죠. 그런 게. 자, 아무튼 invoice payments. All of those involve a person doing something in order for a data record to be generated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involve, 포함한다. A person, 한 사람이 뭐 하는 것을 doing something. 예, 지금 현재 분사 구문으로 들어가면서 doing부터 generated까지 앞에 나는 person을 수식을 합니다. 사람이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뭘 하는 사람? doing something.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죠. In order for, 이거 잘 보셔야 돼요. In order to 부정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 for a data record 얘가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될 겁니다. 얘가. 그래서 데이터 기록이 생성되게끔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들어갈 만한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동등한 그런 일치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B로 넘어갈게요. Somebody had to deposit money. 누군가는 돈을 입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bank transaction이 일어날 때 누군가는 직접 돈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Or make a purchase.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Or make a phone call. phone call history가 발신 내역이 있으려면 누군가는 전화를 걸어야 되잖아요. Or send a shipment. 배송을 한다면은 누군가는 배송을 보내야 되고요. Or make a payment. 송장 청구서가 날라오면은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In each case 각각의 사례에서 there is a person 사람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이죠 이게? Who is taking action. take action 행동으로 옮기다는 뜻이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존재한다. 뭐로써? as part of the process of new data being created이라고 했어요. as part of 뭐뭐의 일부로서, 일환으로서라는 표현이죠. 뭐뭐의 일환으로서. The process, 과정의 일환으로서. 어떤 과정이죠? of new data being created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얘가 지금 being created도 마찬가지로 후치 수식을 하는 거죠. 얘도 현재 분사로 들어오면서 수동의 의미가 됐어요. This is not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미리 설명드릴게요. 이럴 때 being 안 됩니다. of new data being created 안 돼요. 왜 안 되냐? 어차피 수동의 의미가 돼요. 여기서 수동태니까 being을 쓰게 되면은 완료의 의미가 돼버린대. 완료 의미가 아니라 진행의 의미로 보셔야 돼요. 얘 자체가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능동의 관계가 아니라 얘 자체가 수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행의 의미로 가셔야 된다. 그리고 new data being created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애초에 being을 그냥 아무 데나 쓸 수가 없습니다. being은요 완료 시제만 쓰는 거예요. 혹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얘 자체는 원래 못 써요. 현재 완료에만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알고 계시고요. This is not so for big data in many cases. This 이러한 것이 this가 가리키는 앞문장 전체가 되겠죠?
이러한 것은 is not so. 끊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For big data. In many cases에서 끊어주고요. 많은 사례에서 빅데이터에 있어서는 this is not so.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때 so가 가리키는 것은 앞문장의 그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앞문장의 특징,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so를 쓴 거예요. 여기서는 such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such는 무조건 명사만 가리켜야 되는 거고요. so는요, 부사나 형용사나 또는 앞문장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리킬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so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his is not so. 이러한 것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뭐에 있어서? 빅데이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 많은 사례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C 가고 B 가는 게 적절한 걸로 보이죠? 5번이 확인사설이 됐고요. A로 한번 봅시다. A lot of sources of big data. 여기 아까 읽었었죠? 빅데이터의 많은 소스들이 are generated. 생성이 된다. Without any human interaction at all. 그 어떠한 인간의 상호소통 없이, 상호작용 없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A sensor, 센서죠. Embedded in an engine. 어떤 엔진 안에 embedd라고 하면은 속해 있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설치되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내재되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엔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센서가,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spits out data, 데이터를 spit out, 뱉어낸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데이터죠? About its surroundings, 주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뱉어낸다라는 거예요. Even if nobody touches it or asks it to. Even if.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even though처럼. 만약 뭐뭐라 할지라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even if는. 그래서 이 자체를 외워주는 겁니다. Even if nobody, 그 어떤 누군가도 touches it, 그거를 만지거나, 그 기계를 만지거나, or 또는 asks it to. 이 to는 얘 투부정사거든요. 얘가 앞에 게 생략이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가 생략됐냐면 얘가 생략이 된 거예요. spit out이. 이렇게 뱉어내라, 데이터 뱉어내라라고 ask, 요구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올 만한 그런 문장으로 딱 적절한 문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얘가 결론 쓸 만한 문장이죠. 왜? 그런 거예요. 이걸 맨 첫 번째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이 항상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작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서론과 결론이 항상 같은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서론에서 뭔가를 얘기했으면 결론에서 그걸 랩업해서, 서론에서 말한 걸 랩업해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영작의 그게 굉장히 기본이자 베이스이자 디폴트 값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문장이 automatically generated by a machine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도 똑같은 의미 are generated without any human interaction at all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CBA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고생하셨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험 대비 기간으로 들어가요. 그쵸? 시험 대비 기간을 들어가는데 미리 좀 시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금 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도 보고 있을 테니까 봅시다. 우선 신장고부터 알려드릴게요. 신장고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월요일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어디다 적어놓든가 외워두세요. 월요일에 8시 반부터 10시 그리고 수요일에 없습니다. 신장고는. 근데 금요일에 8시 반부터 10시 이렇게 있고요. 토요일에 6시부터 7시 반입니다. 예. 그리고 미사고등학교는요. 미사고 2학년은요. 이제 월요일에 7시부터 8시 반. 월요일에 7시부터 8시 반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7시부터 8시 반. 대신에 금요일날 없어요. 미사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토요일날에 대신 토요일 3시부터 4시 반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당장 내일 모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사고 2학년은 이번 주 금요일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토요일날 3시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숙제는요.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 같이 공부한 거니까 오늘 한 거 번역해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같은 거 검색하고 좀 알아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교과서 이제 첫 본문 있잖아요. 그거 첫 번째 과, 몇 과든 그거 이제 번역을 하고 좀 공부 좀 해갖고 와주십시오.
그렇게 금요일까지 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